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평균보다 이하의 상승률이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상승세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이 갭매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특히나 이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상승률보다 좀 낮았던 지역들이 이번 한 주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냈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어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 언론사가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지 않겠나 또는 완화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막 부각을 좀 시켰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나 또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생각조차 계획조차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르거든요. 자,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팬데믹 현상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지금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내용의 뉴스가 나올 거예요. 자영업자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자, 그런 내용과 또 이제 비트코인, 또 주식 지금 상승세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그와 관련된 비투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대출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또 하락에 관한 내용들, 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또 공포심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또 이제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정해지죠. 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 3, 4월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에서 공포심을 주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3,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내놓고 보통 이제 4월, 5월, 자, 5월까지는 이제 잔금을 치러야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물건을 좀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자, 이렇게 양도세 완화에 관한 내용들이 자꾸 기사에서 나오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참에 양도세 완화된다고 하는데 종부세 한번 더 내볼까? 그러면서 한번 버텨볼까? 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물건들조차도 자, 이제 안 나오는 상황. 자,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미 이번 겨울에는 특히나 가격이 시작하자마자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쉽게 지금 거래가 될 수는 없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내용,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시그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어제 도배가 됐다라는 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거 문제 송구. 자, 그래서 주거 안정 굉장히 불안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급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첫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뒤늦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 문 대통령님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던 내용을 이제 실었던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는데요. 자, 2017년도 8월 취임하면서 100일 기자회견. 그래서 파리 대책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그래서 정말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정말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 가격이 잡히기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좀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러면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수요 억제책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파리 대책 때 이때 당시에 주택 팔라 그랬죠.
근데 이제 정부의 말을 안 듣고 버틴 다주택자나 이때 집 사지 말라 그랬는데 집 사신 분들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 누군가는 가난해졌고요. 누군가는 부를 축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산 시장은 양극화가 된 2021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고요. 자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 자신 있다. 근데 자신만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자 부동산이라는 걸 왜 투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자 부동산 분명히 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투기와 투자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주택은 거주 목적에 이제 거의 충실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사회적 트렌드가 많이 변했고요. 또 사업소득이나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사실 인생 100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 또 이제 근로소득도 여러분들 뭐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 수 있을 때 레버리지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집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산을 불려서 여러분들의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책임지지 못하니까 개인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가게를 경영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투기라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투기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 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때 집값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2020년 8월부터 뭐가 시행됐죠? 임대차 3법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자, 그러면서 시장의 물건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세 보증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아니라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통과 배신감밖에 안 들었던 2020년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이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정책적인 기조를 변화를 줄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 전 장관님께서 뭐 이게 빵이라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발언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공급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번에 이제 변창흠 이 국토교통부 장관님 자, 역세권 그리고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로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층고라는 제한도 있고요. 또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또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이 계획을 잡는데 여러분들 이거 단기간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권 고밀도 용적률도 굉장히 높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상가 지역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월세가 잘 나오는 다가구나 이런 물건들을 갖고 계신 분들 사실 이 공공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거를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수용에 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진통이 많이 겪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개발한다고 할 때 민간에서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공공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또 공공에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 많이 나라에서 가져가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긴 하겠지만 그 이익금에 대해서 또 환수를 한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야기하는 거는 쉬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획이 척척척척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원하는 기간 안에 이 공급이 만들어져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냐. 사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매매가 불안하고 전세가 불안하지만 사실 이 3기 신도시 만들어지는 게 아마도 사전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6년에서 7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럼 6년에서 7년 동안은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이라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고 인정을 해줄 건 해줘야겠지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확충해서 이제 대책에 포함할 거다라고는 했지만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려던 아파트 단지들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도시보증공사 허브에서 이제 고분양가 관리 방식을 이제 개선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 그랬죠? 재건축 안 풀어준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공공에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민간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사항들인데요. 일단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조만간에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서 또 하락과 관련된 부분. 자, 그리고 또 이제 인버스라는 주식이 뜰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주식 지금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수가 많이 올라온 만큼 한번 이 개미들을 털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너무 장밋빛만 나와서 굉장히 불안한 지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비투하는 또는 그 2030 세대가 많은데 사실 지금 이게 더 문제라고 보여져요. 문제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주, 제가 이제 16주간의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 흐름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전국의, 이 부동산 가격 흐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좀 상승세가 누그러지는 좀 약간은 이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전국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나 서울의 상황보다 경기권의 이제 주간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기류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저번 주와 크게 다름없이,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5대 광역시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상승세는 이제 이어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드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대 광역시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할 때에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규제가 들어간 이후에 이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세가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깊죠. 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장세고,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는 자, 급등한 만큼 또 급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접근 안 하는 게, 자, 일단은 그쪽에서 뭔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전세든 월세든 좀 사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의 상황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이한 점은 노원구라든가 지금 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자, 이번 주의 특징은 이게 지금 빨간색 라인이 이 서울의 평균 상승률, 16주간의 평균 상승률인데요. 자,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평균 상승률에 좀 도달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평균 상승 이하였지만 큰 폭으로 이번 주에 상승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3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서울의 평균 상승률보다 좀 밑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동구도 이 평균 이하의 지역이었는데 지금 상승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승세가 저번 주부터,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주 동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금 평균선에 조금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 12월 28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번 한 주는 조금 이 상승세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자, 이 금강구라 그러죠. 그래서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자, 관악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천구나, 자, 구로구 쪽으로 좀 요게 이제 갭 메우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평균 상승률 이하였는데, 자, 그래도 요번 주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지금 아직까지는 밑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강하게 지금 이 평균 상승 서울의 평균 상승률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 서울을 놓고 봤을 때 평균 상승률 밑돌고 있던 지역들이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노원구나 지금 뭐 은평구라든가 그런 관악구라든가 이 외곽 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서울 도심, 그러니까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상승세가 그동안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평균적인 가격 상승률에 못 미쳤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잡고 있는 양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널뛸 수밖에 없는, 널뛸 것 같은 지금 서울 도심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많이 널뛰었습니다. 예, 가격 많이 올라갔고 실거래가도 이미 상승이 돼서 찍혔죠. 예, 그리고 이제 경기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 고양시라든가 또는 김포시라든가 파주시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그 규제라는 게 이제 한 방씩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이 파주와 그다음에 이제 김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외 지역에 지금 좀 특징을 보자면 사실 갭 메우기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과 동일하게 이 빨간색이 지금 경기도에 평균 16주간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승률 밑에 그러니까 하단에 이제 조금 들어오른 거죠. 자, 그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강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안구와 팔달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도 분당구, 중원구 할 거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평균 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수정구가 가장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분당 흐름, 중원구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 평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갭 메우기 현상처럼 지금 따라가는 양세로 강하게 동안구보다는 마남구가 상승을 많이 했다라 보시면 되고, 자, 이 평균 상승률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려고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한 달 이상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평균 상승률 경기도 평균 상승률 밑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 5주간의 흐름으로 지금 이 상승세를 이번 주에 좀 뚫어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의정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 평택 뭐 요번 주에도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안산, 단원구와 이 상록구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좀 낮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오늘은 요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갭매우기로 따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뭐 수지, 기흥 같은 경우에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기흥고 좀 평균 이하였지만 16주, 자, 요번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서 평균선에 이제 도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을 최근 3주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평균보다 좀 낮았다가 이번 주에 조금 갭이 낮았던 만큼 따라가는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산 같은 경우가 조금 좀 특징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오산 같은 경우에 저번 주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평균보다 이하의 상승률이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상승세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이 갭매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주라든가 또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평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요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는 동두천, 자, 경기도 평균 이하였고, 또 양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지금 최근 4주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양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주와 동두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고요. 상승을 좀 경기도 평균 이상 많이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동탄 이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수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낸 이번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3주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뭐 큰 변화폭은 없지만 일단 연수구가 단독으로 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연수구에는 뭐가 있죠? 송도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매가가 좀 강세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매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갭 메우기 현상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갭이 메워지게 되면 갭을 또 벌리는 현상, 지역 간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주간의 흐름을 보는 거는 계약을 하고 지금 이사를 하는데 또 그 집도 이사를 나가고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석 달을 전후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사를 움직일 계획을 잡기 때문에 4주를 본 거고요. 자, 그 4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 평균 상승률보다 좀 낮았던 지역들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평균 그래프를 좀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예.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주간 매매 동향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